안녕하십니까. 위대심 의원 심정석 원장입니다. 갑질 훈남,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 오늘은 조동혁 선생님과의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제5탄, 벌써 5탄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신 환자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부제를 제가 붙여봤는데요. 그렇죠. 꼭 알아두셔야 할 A, B, C.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직검사를 다시 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담당 의사로서 제가 진단한 경우에도 사실 제가 틀렸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포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된 것이 오진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몸에서 갑상선 안에 있는 혹을 발견했고 그 혹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병리과 선생님이 판독을 했더니 그 세포가 암세포더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과정 중에 환자의 샘플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 요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몸 안에 있는 혹, 그 혹에서 나온 세포는 암세포다. 이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진일 가능성이 매우 어렵죠. 다만 저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병리과 선생님이 혹시 잘못 보셔서 암세포가 아닌데 암세포라고 판독을 하셨다면 누군가가 다시 보면 판독이 바뀔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직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병원처럼 작은 의원에서 세포검사를 해서 암으로 진단되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니까 치료를 위해서 큰 병원으로 가시겠죠. 그럴 때 저희가 환자 몸에서 나온 그 세포를 드립니다. 그럼 환자분께서는 그 세포를 수술받을 병원에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그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 계신 병리과 선생님이 재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목에서 채취부터 다시 하는 게 재검사고요. 그 슬라이드를 다시 보기만 하는 걸 재판독이라고 하는데 재판독을 그 병원 선생님이 하셨더니 이거 암세포가 아닌데 암이라고 판독이 됐네. 만약에 그랬다면 환자분께서는 하지 않을 치료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조직검사 결과가 못 믿어오시면 재판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잘못 쓰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암이라고 연락을 받고 나면 요즘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갑상선암을 찾아보시거나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에서는 유두암이라는 게 있는데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고 그래서 그걸 거북이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결과를 보러 오신 우리 환자분들께서 나는 무슨 암인가요? 그거를 꽤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종종 환자분은 유두암이십니다. 이렇게는 말씀 잘 안 드리고요. 그냥 갑상선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해드리느냐? 그건 사실 갑상선암의 거의 대부분이 유두암이기 때문에 사실 유두암이 아닌 다른 암이 발견됐으면 이거는 갑상선암 중에서도 뭔가 좀 특이한 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유두암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갑상선암입니다. 의사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 선생님이 딱이 무슨 암이다라고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안 하신다면 유두암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다. 그러나 정말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죠. 그거를 안 가르쳐 드릴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말씀을 안 하는 이유는 유두암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암이라니까 암에는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몇 기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 진단받으실 그 당시, 그 시점, 대개의 시나리오상 어떻게 되느냐, 어디선가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병원 또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서 그
그 혹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 여기까지 지금 이제 받으신 상태가 이제 암으로 진단받으신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몇 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기인지를 알려면 그 혹이 뭐 몇 센치냐, 혹 안에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암 덩어리가 갑상선 피막을 뚫고 밖으로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갑상선 밖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더 림프절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전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몇 기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갑상선에 있는 그 혹 안에 암세포가 있었다 여기까지밖에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 기수를 알기 위한 검사를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상태에서는 환자분들께 몇 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요즘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갑상선암은, 요즘 발견되는 갑상선암은 대부분이 1기이다. 저희 병원 같으면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암에 진단되시는 분들이 1년에 500명 내지 700명 정도가 되시거든요. 굉장히 많죠. 1기가 아닌 분들, 제 생각에는 10% 한참 안 되죠. 10%면 10명에 1명인데 한참 안 되죠. 1기가 아닌 분들 1%, 2% 될까?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진단되시는 분들의 기수가 대부분은 1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 없겠죠?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병원을 옮기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하고 조직검사하고까지는 하셨잖아요. 병원을 옮기면 검사를 또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검사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조직검사라는 게 환자 몸속에 있는 그 혹에 암세포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검사인데 있는 걸로 밝혀졌잖아요. 또 할 이유가 없죠. 초음파도 갑상선 속에 있는 저 혹이 암이었네. 그것까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옮기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저 몇 기인가를 보기 위한 검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요 검사는 CT와 초음파가 기본인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CT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 병원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병원이 지금까지 쭉 해온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둘 다 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해. 그러는 병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고도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아무런 에러 없이 잘 해나는,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병원에 축적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할 거야.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또 어떤 병원은 둘 다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런데 환자분들께서는 궁금해 하시죠. 아니, 왜 어느 병원에서는 뭐 CT를 해오랬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필요 없다고 그러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병원이 병원의 정책과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병원에서 가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한다던데요? 이 병원에 가서 저도 저기처럼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 병원은 이렇게 해오던 자기 길이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수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검사는 CT와 초음파가 있는데 둘 다 하는 병원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미에 관심 사시죠? 어느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세요? 어느 병원이 제일 잘하나요?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저 좀 거기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에 1등 병원이 있고 1등 교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조동혁 선생님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 계시지 않는 분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한국 밖에만, 예를 들면 미국이면 훨씬 덜하죠.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제 환자분에 많았었고 제 경험은 한국에서 주로 쌓여 있으니까 한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그런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하죠. 그냥 1등부터 쫙 줄 세워갖고 1등 저게 최고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가서 다 줄을 서야 되고, 그죠? 밥도 원조집 가서 먹어야 되고 그러는. 근데 갑상선 암의 치료에 있어서 1등 교수님과 1등 병원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환자분들 사이에서 형성된 유명한 병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 집단에서 보기에도 정말로 그러냐? 썩
물론 그 병원에 장점이 있으나 그럼 다른 병원에 비해서 거기가 월등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러니까 거기 가서 줄 서셔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저는 갑상선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를 잘 아시고, 야, 나는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나는 그럼 이 중에 요거는 여기가 잘하니까 일로 가는 게 좋겠네. 요 부분은 이 선생님이 그동안에 뭐 경험이 많다 하셨으니까 일로 가는 게 좋겠네. 나는 이게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보니까 이분한테 갈까 했더니 이분은 이걸 안 하시네.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그럼 요 분한테 가봐야겠구나.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의 생리상 한 군데만 딱 갔다가 거기서 하는 거, 네, 저도 거기까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내가 두 군데를 가겠다, 세 군데를 가겠다. 네, 뭐 가시고 싶은데 가셔야죠. 그러나 정말 뜬금없이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하면은 이게 여러 군데 간 보람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아시고, 나는 요게 맞겠네? 그러면 요거 하시는 분들을 좀 가보고, 그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 요거 말고 한 요쪽으로 요거 하시는 분 한 분 정도 가셔서 제가 요쪽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나?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시면 좀 그런 거는 현명한 지혜로운 소비자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주 짧은 오리엔테이션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우선은 요즘엔 1cm 이하인 미세유두암과 1cm보다 큰 일반적인 유두암, 그러니까 미세유두암과 그렇지 않은 암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1cm, 그럼 미세유두암 요만큼 하고 나머지 다 하고 나누는 거 이건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갑상선암 수술 사례의 70%는 미세유두암입니다.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미세유두암과 미세유두암이 아닌 분들로 일단은 나누고요. 미세유두암인 분들께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큰 갈래길, 여기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그냥 놔두고 보는 능동적 감시 내지는 적극적 관찰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갑상선암이 워낙 순하고 진행이 느리니까 1cm도 안 되는 작은 암은 한참 두고 봐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그 암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환자분에게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 아무것도 얘는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뭐 30년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기다려볼 수 있죠. 그리고 30년 이상 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그럼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비수술적 치료 쪽으로도 알아보겠어. 내가 이걸 한번 해볼지 안 할지 이거 한번 마음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수술. 수술은 정말 좋은 방법이죠. 지금까지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켜온 표준 치료법이고, 이 치료법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 홀가분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표준 치료법인 수술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다? 그건 아니죠. 생각해 보셔야죠. 자, 그래서 우선 이 갈래길에서는 비수술과 수술. 근데 마음을 못 정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만 제공하는 병원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술과 비수술을 같이 제공하는 병원에 가서 다 들어봐야 될까요? 마음이 안 정해졌다면 이쪽도 들어는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과 비수술에 대해서 일단 큰 갈래길을 정하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정해지지 않았다면 수술과 비수술이 대등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1단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수술 쪽이 아니라 이제 수술 쪽으로 왔어요. 자, 이제 수술인데, 수술에서는 그 다음에는 전통적으로 옛날에 하던 여기를 째고 하는 수술, 제가 그냥 전통적 절개술이라고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공식 용어는 아닌데 또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하는 내시경 시술이나 로봇 수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한번 갈라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수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제 전통적 절개술 대신에 왜 이쪽이 나왔느냐? 첫 번째로는 그냥 제일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뭔가 좀 마음 쓰여 하시는 부분이 여기 남는 흉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여기 흉터 좀 남는 거에 대해서 난 별로 신경 안 쓰일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사실 전통적 수술 하셔도 됩니다. 뭐 큰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난 이게 영 신경이 쓰일 것 같아.
그러면 난 이쪽도 좀 알아봐야겠어. 그러면 로봇 수술도 가능한 옵션이 있는 병원이나 교수님한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수술, 비수술, 수술에서는 전통적 수술, 로봇. 아마 이 정도가 큰 갈래길일 것 같고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안에서 제공이 되는, 나는 요 갈래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되는 병원으로 찾아가시는 정도의 선택. 요거까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사는 곳에는 우리 병원 근처엔 큰 병원이 되게 많아. 그러실 수도 있죠. 내 선택의 폭이 넓으신 분. 그러신 분들 같으면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 유명 병원이라면 수준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내 집 앞에 그런 병원이 있는데 굳이 유명한 저 멀리까지 간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받는 요 시점 불안감도 가장 크고 정말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야말로 달나라까지라도 가고 싶으실 거요. 그러나 수술을 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수술 후에 병원 가실 일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병원 먼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 병원 우리 집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하필이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가세요. 내가 딴 데 가도 가보고 싶은데 사실 이 병원이 믿을 만한 병원이면 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상선 암으로 막 진단되신 분들께서 아셔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점들을 좀 제가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잘 치료받으셔서 사실 갑상선 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많이 좋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모두 완치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너무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너무 밤새도록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 딱 중심 잡으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현명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유두암, 제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냥 가만두고 보는, 즉 적극적 관찰 또는 능동적 감시라고 부르는 이거에 대해서 좀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야, 이게 암인데 이거를 그냥 둬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저게 어떻게 해서 저런 치료법이 대두가 됐고 지금까지 그럼 정말로 저거 한 사람이 많아?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지금 저 적극적 관찰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게 지금 갑상선암 치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동혁 선생님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갑상선암 걸리시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걸리신다면 이 방향을 이렇게 잘 따라가셔서 큰 고생 안 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이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